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드리머 류병대입니다. 오늘 지방 규제 지역을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제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오늘 발표하고 9월 26일 날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고, 수도권은 인천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외곽 5곳 조정지역 해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세종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거심의위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을 살펴봤는데, 최근 주택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해왔다는 점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하락폭이 확대되고 미분양도 증가하고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절실했다고 합니다. 다만 서울 및 인접 지역은 아직도 주택 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한 기간도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지방권에는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 미분양까지 확대 등 주택 가격 하향 안정세와 상반기 해제 지역 해제 효과 등을 감안할 때는 모두 해제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대구에는 수성구 포함 광주 전 지역, 대전, 울산 전 지역의 조정지역 대상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에는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할 때는 투기과열지구는 해제하되 미분양이 적고 높은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 대상 지역은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의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규제 지역을 유지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해제 현황을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체 해제된 지역입니다. 지방에는 대부분 해제되었고 세종시는 조정지역으로 남아있고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은 해제되었습니다. 이렇게 규제지역을 해제하면은 우리들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출을 제한했던 것이 다 해제가 되겠고요. 세금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많이 주어집니다. 규제지역으로서 세금을 중과를 했고 징벌적 과세를 했는데 상당히 완화되겠죠.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렸습니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해제됨으로써 70%가 되고 DTI가 60%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으로 늘어나고요. 다주택자에게도 대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처분 요건이 없어지고 전입 의무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금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 보유 양도로 분류해서 살펴보면 먼저 취득세 부분에서 당초는 1주택만 1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됐는데 해제됨으로써 2주택까지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주택 이상에서는 해제됨으로써 8%, 4주택 이상은 조정지역이나 비조정지역이나 12%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에서는 공시가 3억 이상 주택을 증여했을 때는 12% 중과가 됩니다. 해제됨으로써 3.5%로 정상세율로 돌아가겠죠. 다주택자 양도세를 살펴보면은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2주택, 3주택에서 2 내지 30% 중과세를 했고 장기특별공제도 배제했습니다. 해제됨으로써 중과가 제외되고 장기특별공제도 최대 3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일 경우 조정지역일 때는 종전주택을 2년 내에 처분을 해야 되지만 해제됨으로써 3년 내로 처분하면 되도록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에서는 조정지역에서는 2년 보유와 2년 거주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데 해제됨으로써 2년간 보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 시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취득할 시 이미 조정지역이 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양도시에 조정지역이 해제되더라도 2년 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됩니다. 기준 시점이 취득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입주권 취득 시에 거주 요건을 살펴보면 주택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 시행 인가 및 관리 처분을 거쳐서 사용 승인을 받음으로써 신규 주택으로 취득하게 되는데 관리 처분 이전에 상태에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 조정지역이나 비조정지역이었는지 중요합니다. 그때의 규제가 되어 있으면은 주택이 완공 후 사용 승인이 되었을 때 해제되더라도 그 당시에 조정지역이었으면 거주 의무를 지켜야 되고 비조정지역이 있으면 신규주택 취득할 시점에 지정이 되더라도 거주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처분 기준으로서 주택이 완공된 후에 사용 승인이 났을 경우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관리처분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완공 후에 사용 승인 시점에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관련 없이 무주택 세대에는 거주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일반 분양권도 입주권과 비슷하게 관리처분 이후에 취득했을 경우 주택을 완공 후에 사용 승인이 났을 시점에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거주 의무를 판단해야 됩니다. 종부세 부분에서는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세율이 배로 중과가 됩니다. 조정지역 해제됨으로써 2주택 이하에는 종부세율 0.6%에서 3%로 세율이 저율세율로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종부세 중과가 됩니다. 최근 종부세 시행령 개정으로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올해부터 주택 수에 제외함으로써 1세대 1주택 혜택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부 공동주택에 대해서 필요시에 9월 31일까지 특례 신청을 하면은 1세대 1주택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들을 보면은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신규 취득을 하고 2년 내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양도세 비과세 특례와 차이가 납니다.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2년 내에 정리해야 됩니다. 양도세는 조정지역일 때는 2년 내에 정리, 해제될 지역일 경우에는 3년 내에 양도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 5년 이내에 기존 주택과 상속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 40% 이내의 소수지분과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이하 이외에는 3억 이하일 경우에는 상속 개시 이후 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저가주택은 수도권, 세종시, 광역시 이외에 공시가가 3억 이내일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역시의 군, 세종시의 읍면은 지방저가주택에 포함됩니다. 주택수에 따른 종부세 계산은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11억이며 다주택일 때는 6억입니다. 세율은 1세대 1주택은 0.6에서 3% 적용받지만 다주택일 경우에는 1.2에서 6%, 1세대 1주택은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 최대 80%를 받을 수 있지만 다주택일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배제됩니다. 그리고 청약 관련 분양권 전매가 규제해됨으로써 계약 후 6개월 후에는 전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규제지역일 경우에는 등기 시기까지 또는 5년, 조정지역의 3년 이후에 분양권 전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제되더라도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0%, 1년 이상일 경우에는 60% 중과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청약 1순위가 규제지역일 때는 2년이 되어야 되지만은 해제됨으로써 수도권은 1년, 기타 지역에는 6개월만 지나면은 1순위 청약 자격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규제지역 해제됨으로써
1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 추가 구입도 가능하고 해제 지역 선호도 높은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녹록지 않습니다. 미 연준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인상함으로써 현재 3.25%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2.5% 기준금리가 역전되어 있습니다. 자금 이탈 등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달, 11월달에 예정되어 있는데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좀 더 지켜보면서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